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여사 사무소의 장마직 행여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시간제 취업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Part-time work guidelines for D2 visa holders international students.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변경된 시간제 취업, 우리가 얘기하면 시간제 취업은 part-time 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2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D10 구직 비자로 변경해야 되고 E7 또는 F2 비자까지 변경을 한 후에 영주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유학생 때 한 번 잘못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특히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취업을 할 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중앙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강의 교환 중에 일부를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학생 D2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로 업데이트된 시간제 취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이 부분은 the part-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제 취업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D10-1 구직 비자 중에서도 일부 국내 유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제 취업도 허용하지만 그 부분을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T2 비자,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이제 시간제 취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의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학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과정, 그 다음에 D2-6 교환학생으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D2-7 일학습 연계로 추후에 E7 비자 받거나 영주권 취득할 때 굉장히 혜택이 있는 정부 초청 장학생 D4-1 어학연수생, 그 다음에 D4-7으로 한국어 연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어, 외국어 연수요. D4-1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D4-7은 영어로 연수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D2뿐만 아니고 D4-1, D4 비자도 일부 해당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근데 시간제 취업은 기본 원칙이 시간제 취업 활동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나오는 단순 노무 직종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전문 직종인 E1부터 E7이라든가 또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D8이나 D9 쪽에 해당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유학생이에요. 유학생인데 본인은 시간제 취업을 하게 되면 시간당 9,620원 너무나 비용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동대문에 가서 물건, 옷 같은 걸 떼서 본인 이름으로 해외로 보내고 돈을 또 다른 방법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무역의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D8, D9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노무 직종의 일을 하게 돼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국가 국민 또 특히 그래요. 미국, 영국, 또 뭐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대학 졸업하고 E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나라 국민이 나 영어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학원에 가서 파트로 일한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에 안내를 하고 있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영어를 개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거나 영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개인 강의 하면 됩니다. 절대 시간제 취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제 취업은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예외로 출입국관리법 20조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이제 원래는 안 되지만 시간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제 취업에 관련돼서 각각의 취업 장소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어학연수인 D4-1과 D4-7인 경우에는 체류 기간 내에 최장 6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곳, 장소는 한 곳에 한정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원래 D4 비자를 받으면 6개월씩 줍니다. 6개월. 그리고 연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맥스로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이 되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연장한 다음에 6개월씩 연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장 시간제 취업이 6개월입니다. 왜? 비자 기간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4는 6개월마다 연장되기 때문에 6개월을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연장하게 되면 6개월 또 받을 수도 있겠죠. D2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 때문에 1년 D2, 2, 3, 4는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1년 비자가 남으면 1년 이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일반적으로 20시간인데 20시간 범위 내라면 일주일에 장소 두 곳, 1번 장소, 2번 장소로 해서 10시간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D4는 장소 한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지만 유학생 경우에는 허용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쪼개서 두 곳의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 자, 기본적인 허가 절차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할 수 있는 곳을 회사를 구하고 일반적으로 식당이 되겠죠. 식당을 구하고 나서 시급 9,620원 이상의 근무 시간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한 다음에 별지 서식에 나와 있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교에 보면 유학생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제출을 하고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이코리아의 온라인 또는 1345의 이제 방문 예약 이제 방문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코리아의 방문 예약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하이코리아에서 이제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은 1345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서뿐만 아니고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는 경우에 허가 스티커로 체류 자격 활동 허가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 거고 또는 온라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 허가서를 출력해서 여권에다 끼워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허가 후 먼저 선허가 후 미리 in advance permission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part-time work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고용계약서 시작한 날짜를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여기 비자가 남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만 6개월 하게 되면 6개월 할 수 있지만 비자 허가 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비자 허가 나는 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 허가 받은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점 미리 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2022년 작년 5월에 시행됐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항들까지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 어학연수 과정에서는 이거는 제외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는 토픽 2급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간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허용 시간이 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방학 기간이 있는데, 자, 자세히 보세요. D4-1이나 D4-7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는 토픽 2급이 있고, D4 받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2급이 없으면 10시간인데 이 10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플러스 토요일, 일요일 방학 기간 포함해서 10시간입니다. 2급이 있는 경우에는 20시간. 그래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방학 기간 포함해서 맥스로 20시간을 넘지를 못해요. 다만 인증대학교 불법 체류율이 1% 미만인 경우 또는 성적 우수자는 포함이 안 돼요. 어학연수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인증대학교인 경우에는 이제 2급이 없다. 그런 경우 10시간 똑같고, 2급이 있는 경우에는 5시간이 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전문 학사 과정인 D2-1부터는 시작하는 기간이 외국인 등록이 되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토픽 3급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3급이 없는 경우에는 10시간이고 3급이 있는 경우에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시간이고 그런 경우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학 기간은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인 경우에는 3급이 없다, 3단계 이수를 하지 않았다, 10시간 똑같고요. 다만 인증대학교 또는, 자, 성적 우수자, 인증대학교는 상위 1% 미만 그 불법 체류율, 그리고 성적 우수자는 어떠냐? 성적 우수자는 B 플러스 이상이다. 언제? 전 학기. 그러면 2학기 때부터 만약에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는 1학기에 평균이 B 플러스 이상이어야 25시간. 그다음에 인증대학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알겠지만 최소 C학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과정 1학년, 2학년과 3학년, 4학년이 나눕니다. 그래서 토픽 3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시간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3급이나 3단계 이수를 하게 되면 20시간,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시간에는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대학교, 그다음에 성적 우수자. 인증대학교는 만약에 3급이나 3단계 이수를 1, 2학년 때 하지 못하면 10시간밖에 못하고, 다만 인증대학교인데 3단계를 이수했다. 2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자, 3학년, 4학년은 4급을 기준으로 해서 4급 4단계 이수가 하지 못하면 10시간으로 엄청나게 제한되고요. 인증대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4급이나 KRP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했으면 20시간, 주말이나 방학은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인증대 또는 성적 우수자 학부과정은 이제 B 플러스 이상이면 이제 25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예. D2 과정은 외국인 등록하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가 없다, 15시간. 사회통합 4단계 또는 토픽 4급을 이수한 경우는 30시간, 그리고 주말 방학은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인증대학교인 경우에도 4급이 없으면 15시간, 4급이 있는 경우에는 35시간까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다만 석박사 과정인 경우에는 A 학점 이상이 되거나 인증대학교인 경우에는 35시간까지 가능하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질문사항. 자, 주말하고 그다음에 방학 기간인데, 어떤 분은 방학 기간에 내가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맞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방학이 일할 수 있는 게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방학에 일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친구들 진짜 많이 봤어요. 방학 시간에 제한 없이 파트타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일한 경우, 허가받지 않고 일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도 계약서로 허가를 받고 나서 해당이 되면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거지, 계약서 가지고 출입국에 허가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일한다, 아닙니다. 절대. 자, 단순 노무에 대한 건 어떤 것이냐? 일반 통역이나 번역도 단순 노무로 취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을 보조한다는 거잖아요. 서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요리를 한다, 안 됩니다. IT,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 IT 쪽에 일한다, 안 됩니다. 일반 사무 보조는 가능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배달 대행 라이더 활동은 원천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정말 별표 2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원거리 근무. 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1시간 30분 거리까지 허용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자, 국내법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 파견이나 도급이나 알선 관계에 따라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게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자,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요. 파견으로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달 라이더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는 실제로 내가 일하는 물건을 받아서 배달하는 거가 B라는 곳이고 실제로 계약한 곳은 A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배달 라이더 안 되고, 파견 도급 알선에 따른 취업 활동은 안 된다. 제조업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토픽 4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게 될 수 있는데, 건설업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적발에 상관없이 한 번만 적발되고라도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쪽은 아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건설업 분야에 유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냐면 하루 1일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요. 자, 9,620원 곱하기 8시간 해도 9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용주를 달리해서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전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B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무처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A라는 회사하고 지금 6개월 계약해서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회사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취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유학생 중에서 이제 T2, 3 이상 석사 과정 이상인 경우에 대학교 소속 내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있어요. 대학 및 산학 협력단이라고 있어요. 연구비를 받는 경우 있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에 대학 및 산학 협력단에서 연구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학업과 무관해요. 자, IT 쪽에 일하는 친구가 IT 쪽 관련해서 대학교 또는 산학 협력단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전공이 IT인데 학업, 이민 정책이다, 이런 쪽에 일하는 친구 있으면 취업 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소속 대학 외에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있어요. 대학에 말고 외부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학업과 연관된 IT인데 이게 대학 및 산학 협력단이 아닌 외부 기관 땡땡땡 연구원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자, 학업과 관련되더라도 시간제 취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학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자, Researcher E3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학위가 이상, 아니 학사가 아니죠. 석사 학위가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학생의 취업활동
D2의 시간제 취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20분 가까이 설명을 해드렸네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40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20분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여러분들이 시간제 취업을 할 때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한국어 능력 시험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인증대학 또는 여러분들이 B 플러스 또는 A 학점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산학 협력에 따라서 연구 활동하는 경우에도 네, 여러분들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자, 무엇든지 시간제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 후에는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린 내용들 꼼꼼하게 잘 듣고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대학 활동, 또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D10 구직 활동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D10 구직 활동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지금 작년부터 D2 유학생이 D10 1 구직 비자 변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이 안 됐지만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D2에 관련돼서 시간제 취업 가이드라인 최신으로 나온 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곧 8,000명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정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문제가 없게끔 시간제 취업하면서 좋은 대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즈앤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